때로는 삶에서 단순한 우연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 만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이 사람들을 연결하여 마치 예정된 듯한 관계를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우주 자체가 개입하여 두 사람이 서로를 찾도록 상황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나타내는 특정 징후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연의 일치, 깊고 감동적인 대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길이 교차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더 높은 힘에 의해 관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만남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과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아이디어는 무의식적인 원형과 영혼의 움직임이 어떻게 우리를 함께할 운명인 사람들과 더 가깝게 만드는지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운명적인 것처럼 보이는 중요한 관계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종종 우리 무의식의 심오한 내적 역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기억인 집단 무의식은 우리의 결정과 만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가 우리를 누군가와 만나게 하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외부 사건과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의 조화를 느낍니다. 이러한 연결은 개인화 과정, 즉 자신을 향한 길, 그리고 우리 인격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인 측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을 만납니다. 우리 자신에게 숨기는 모든 것인 그림자도 깊은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만남은 우리 안에 오래된 상처나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영혼 깊숙이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명한 스위스 심리 분석가인 칼 융은 그의 저서에서 각 개인에게 존재하는 남성적, 여성적 시작을 구현하는 아니무스와 아니마의 개념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운명이 우리를 특정 사람과 만나게 할 때 이는 종종 그 사람이 우리 인격의 잠재적이고 억압된 측면을 건드려 영적 치유와 새로운 자기 인식의 지평으로 가는 길을 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명적인 만남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 삶의 외부 사건에 반영되는 내적 부름의 메아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마치 현명한 지휘자처럼 사건의 흐름을 지시하지만 우리 영혼의 부름에 세심하게 따릅니다. 모든 확률을 무시하고 두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날 때 우리는 종종 우주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칼 융은 이 신비한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동시성은 인과관계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내적 연결로 연결된 깊은 의미로 가득 찬 사건의 일치입니다.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동시성은 이러한 만남 뒤에 사소한 논리와 합리적인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더 높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예를 들어 세상의 다른 곳에서 온 두 명의 낯선 사람이 마치 그들의 만남이 위해서 예정된 것처럼 지구의 외딴 구석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 현실과 대화를 시작하는 집단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시는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더 수용적일 것을 촉구합니다. 관계에서 동시성은 종종 전환점에서 나타납니다. 첫 만남, 예상치 못한 충돌 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찾도록 모든 상황이 형성될 때 이러한 운명의 표시는 구름 없는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과 함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교훈, 발견,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합니다. 종종 이러한 도전은 세계에서 오는 일종의 상징적인 충동인 명백한 신호에 의해 시작된 관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맥락에서 동시성은 우리 내부의 자아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갈망할 때 우주는 말이 아니라 만남, 상징,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응답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는 책,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멜로디, 또는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잠재의식적으로 찾고 있던 답을 담고 있는 대화,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상징적인 언어의 요소입니다. 우주가 우리를 특정 사람과 만나게 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표식의 그물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는 네온사인처럼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려면 특별한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만남의 고요함 속에서, 자발적인 소통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시할 수 없는 반복되는 상징들 속에서 그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연의 일치가 쌓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동시성은 의식적인 선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통과해야 할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징표가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더라도 관계에는 성숙한 책임감과 진실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운명이 두 길을 하나로 합칠 수는 있지만 이 길을 함께 여행하려면 의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칼 윤근 동시성을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통합하여 겉으로 보이는 우연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원리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징표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심오한 경청의 한 형태, 신비로운 삶과의 대화입니다. 사랑의 맥락에서 이러한 열린 인식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가 삶의 흐름과 조화를 이룰 때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갑자기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주가 두 사람을 함께 묶을 운명이라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남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징표를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제시된 길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뿐입니다. 큐피드의 화살이 우리 마음을 꿰뚫고 다른 사람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낄 때 우리의 인식은 종종 우리 자신의 환상의 장막에 의해 왜곡됩니다. 우리는 실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 실현되지 않은 열망, 심지어 치유되지 않은 정신적 상처의 반영을 봅니다. 융 심리학에서 투사로 알려진 이 현상은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고유한 자질을 부여하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냅니다. 저명한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윤근, 우리가 숭배하는 것과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것 모두, 밝고 어두운 면을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의 낭만적인 관계에서 투사는 엄청나게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이상과 열망을 구현하는 사람, 즉 민감성, 힘, 자유, 보호, 깊이 또는 신비를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막이 떨어지고 이상화된 이미지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사를 넘어 다른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역학은 특히 운명에 의해 예정된 것처럼 보이는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며 연결의 상징적 힘이 너무 커서 우리가 소망적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습니다. 윤근, 모든 투사는 우리가 아직 우리 인격에 통합하지 못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인격 성장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불안 및 개발되지 않은 인격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은 종종 강렬한 감정의 전체 범위와 함께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거나 내부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력의 고통이 섞일 수 있습니다. 진실은 많은 관계가 치유를 위한 공간 역할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직한 자기 분석과 자신의 투사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그렇게 감탄하게 만드는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연결이 내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개인적 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대부분이 실제로 우리 내면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분노, 질투, 감탄, 중독, 상실에 대한 두려움, 완전함에 대한 느낌은 모두 우리 자신 내부의 미완성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가면과 환상이 없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더 자유로워집니다. 칼 융은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정서적 핵인 콤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종종 우리의 관계는 이러한 콤플렉스를 활성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부모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추구하더라도 관계에서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투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특히 불가피합니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자기 인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부과한 기대, 이상 및 내부 상처 없이 있는 그대로 볼 때 두 개의 환상적인 이미지가 아닌 두 개의 전체론적 인격의 진정한 만남을 위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길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깊은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상대를 구원자로 여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은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특별한 연결을 느낄 때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장점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그림자 측면, 즉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치유되며 다른 사람과 함께든 자기 자신과 함께든 더욱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운명에 의해 예정된 만남을 상상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상화하여 쉬움과 마법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깊고 변혁적인 관계는 단순한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강인함을 시험하고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며 우리가 신중하게 숨기는 우리 성격의 측면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숨겨진 측면, 즉 우리가 부정하고 억압하는 것을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분노, 질투 또는 자만심과 같은 부정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잊혀진 재능,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 억압된 욕망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낸 것처럼 어떤 사람이 우리 삶에 갑자기 밀려올 때 그가 우리의 그림자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강한 매력이나 날카로운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관계는 우리를 보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것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서의 감정적 반응이 그토록 강렬한 것입니다. 불안감, 상실에 대한 두려움, 통제하려는 욕구, 인정에 대한 갈망 등이 모두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내면적 투쟁이 펼쳐지는 무대가 됩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적 성장을 위한 놀라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림자의 존재는 도전이지만 바로 그 안에 깊은 변화와 자기인식의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정신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인 칼 융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나는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바로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이 깊은 자기 인식을 위한 가장 강력한 경기장이 열립니다. 우주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사람을 보낼 때 이 만남은 일종의 변형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가장 밝고 아름다운 측면과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존재의 깊이 속에 억압해온 측면을 모두 표면으로 드러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인식하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깨닫고 마침내 우리가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성격의 일부인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라는 긴급한 부름이 생깁니다. 이 쉽지 않은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고 따라서 진실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학대와 고통이 만연한 유해하거나 파괴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자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든 폭력이나 지속적인 고통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에서도 때때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내면적 변형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종종 가장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관계가 우리를 깊은 자기인식으로 이끌어갑니다. 험난한 시기를 겪은 많은 커플은 헤어질 뻔했던 순간 오래된 상처나 설명할 수 없는 반응이 갑자기 표면으로 드러났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너를 비난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대신 이 상황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이 내 성격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는가 라고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고통스러운 갈등을 치유적인 경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윤근 그림자 통합이 개별화 과정, 즉 우리가 되도록 운명지어진 고유한 개인이 되는 길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우리의 발달을 자극하는 관계만큼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명적인 만남이 항상 가장 쉽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종종 가장 진실하고 변혁적인 만남이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영원한 내면적 투쟁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의식의 확산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숨겨진 구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내면적 공허함을 채우거나 우리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달라는 부당한 기대를 덜하게 됩니다. 성숙한 관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은 가려진 욕망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운명이 우리 안에서 밝고 어두운 면을 동시에 일깨우는 사람과의 만남을 선물한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다가올 깊은 변화에 대한 신호입니다.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받아들이고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사랑에 몰입하라는 초대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에게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은 개성화, 즉 온전함을 얻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는 낡은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모든 내면적 측면을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종종 우주의 뜻에 따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관계가 이러한 변혁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공동 존재, 특히 강렬한 감정적 연결의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빛이 어디에서 빛나고 그림자가 어디에 숨어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아직 성장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내면 문제를 해결책을 찾는 대신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여 자신의 삶의 여정에 책임을 지도록 촉구합니다. 이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깊은 해방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개성화는 이성과 감정의 조화, 강점과 연약함의 결합, 활동성과 헌신의 균형,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일 등 내면의 모순을 수용하는 프리즘을 통해 자신을 깨닫는 예술입니다. 특히 인간 영혼의 거울인 관계에서 이러한 양극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동시에 도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장점을 반영하고 단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혼자서는 눈치채지 못했을 성격의 측면을 통합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열립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 각자 안에 살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인 아니무스와 아니마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남성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성의 이미지인 아니마가 숨어 있고 모든 여성의 마음속에는 남성의 이미지인 아니무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적 원형은 개인적인 경험, 문화적 전통, 무의식적 충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파트너에게 투영하여 깊은 애착과 매력, 실망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질이 우리 자신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개성화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단계가 됩니다.
관계는 단순한 감정과 감각적 경험의 만화경이 아니라 변혁의 복잡한 상징적 과정이자 의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일깨우는 모든 감정, 즉 사랑, 두려움, 도망치고 싶은 욕망 또는 곁에 있고 싶은 필요성은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내면적 측면의 반영입니다. 이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관계가 매혹적인 자기인식의 여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처럼 보이는 많은 만남이 삶의 깊은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기쁨의 원천이자 다른 사람들과의 단결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를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호 장벽을 허물고 과거를 들여다보며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잊혀진 힘을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개성화라고 불리는 가시밭길 같은 자기인식의 길에서 요점은 충돌과 불일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갈등 상황에서 현명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쟁과 모순 속에서 아직 전체적인 자아의 일부가 되지 못한 우리 성격의 숨겨진 구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진심 어린 사랑과 보살핌의 몸짓은 성숙한 보살핌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마치 마법처럼 한때 덧없는 유행이나 열정적인 욕망으로 보였던 것이 현재 순간에 대한 의식적인 존재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통합 과정은 다른 사람이 우리 영혼의 틈새를 채우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그에게 부당한 기대를 걸지 않을 때 절정에 이릅니다. 대신 우리는 그를 우리와 나란히 걸어가지만 자신만의 궤적, 독특한 시험 및 개별적인 움직임 속도를 가진 삶의 여정에서 충실한 동반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운명적인 순간에 사랑은 맹목적인 융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서로를 만나고 녹아들지 않는 두 자족적인 개인의 의식적인 파트너십으로 변모합니다. 우주 자체가 두 영혼 사이에 이토록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때는 단순한 연애 관계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거울을 제시하여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거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부정하고 진실에서 등을 돌리거나 변화와 영적 성장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의 변화, 공동의 발전, 그리고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던 우리 인격의 측면들을 통합하는 것이 평범한 관계를 진정한 개성화의 길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어떤 이상적인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의 깊은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가 우리의 현재 자아와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자아를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의 변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깊은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서 우주는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그리고 민감한 마음과 열린 영혼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징표와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모든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상쾌함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벼운 바람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폭풍처럼 우리 운명에 휘몰아쳐 주변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모든 만남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두 영혼을 연결하려고 할 때 이들이 서로를 찾도록 돕는 징표와 상징을 보냅니다. 질병, 예상치 못한 우연, 삶의 시련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관심, 치유, 그리고 수용이 필요한 것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융 심리학에서 주장하듯이 진정한 사랑은 관심사와 관점의 공통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 이미지에도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우리의 어두운 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발전해서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관계는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초대이며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만남이 어떤 더 높은 힘에 의해 조직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제 이러한 관계를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상호 호감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변화는 첫걸음부터 시작되며 어쩌면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도 모릅니다.